여러분 차명폰, 대포폰 이런 거 왜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휴대폰을 뭐 3개씩 4개씩 갖고 다닌다 그래요. 정치인들도 보통 한 2-3개 있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하는 그런 휴대폰이 있고 또 업무용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비밀로 하는 게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돈 내고 그러면 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구린 데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뭐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공무원이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그 세금으로 휴대폰을 트고 그리고 이 휴대폰으로 엄한 짓을 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김세환이라는 자가 있죠. 그 가수 김세환과 똑같아요. 전 사무총장이라는 자입니다. 선관위에. 이 자가 아들을 특혜 채용했죠. 그 아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선관위에서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카톡방에서. 이 자가 이제 특혜 채용이 걸려가지고서 잘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가 선관위에 있을 때 비밀폰, 차명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선관의 이름으로 개통했다는 겁니다. 이 선관의 이름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이 사람 이름 예를 들어서 좀 법원을 통해서 뭐 알아본다든지 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통신 영장 같은 거 해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는 여기를 어디다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이 돈은 누가 냈느냐, 알고 보니까 선관위가 돈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값도 선관위가 내고 핸드폰 비도 선관위가 내고 기기 값도 선관위가 내고 그리고 월마다 나오는 사용료도 선관위가 내고. 근데 문제는 이자가 잘렸지 않습니까? 잘리면 이건 원래 선관위 거잖아. 그럼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갔어. 근데 선관위는 이걸 반납하라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 그냥 갖고 가서 계속 쓰는 거야. 지가 선관위 이름으로. 그럼 뭐야? 선관위는 계속 돈을 내줘. 너 죽을 때까지 해주려고 그랬나? 근데 이게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습니다. 누가? 아들 비리 채용한 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세환이가 잘렸습니다.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도 계속 선관위가 돈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돈 문제니까 이제 돈으로 비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 국힘에서 정말로 빡쳐가지고 성명서를 냈는데요. 얘가 이걸 갖고 뭐 했느냐? 차명폰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장사를 했다. 정치 장사를 했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 있죠. 지금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부정 채용했다는 걸, 이거는 뭐 이미 약과고 지금 부정선거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뭐 수십 명이 사실상 가짜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는 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노태학 바로 밑에입니다. 누구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차명폰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면 그러면 봐줄 거 아니야. 선관위가 뭐 하는 데예요? 선거할 때 플랜카드 하나만 잘못 걸어도 예를 들어서 밥만 한번 잘못 사도 다 걸리잖아요. 그거 아시죠? 원래가 선거할 때 말이죠. 그 지역 구민들한테 밥 못 사주게 돼 있어요. 밥 사주면 그거 다 걸리는 겁니다. 그 김혜경이 밥 사줬다가 뭐 10만 4천 원 그거 걸리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선물을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플랜카드를 뭐 허가 안 받고 건다든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 선거법이 우리는 너무나 엄해가지고 걸렸다면 그 아웃이야.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도요, 이 선관위 쩔쩔매요. 쩔쩔매. 그래서 선관위가 힘이 센 거예요. 선관위는 누구도 못 건드려. 국회의원들도 못 건드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건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못 건드린다니까. 법원도 안 건드려. 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지역 법원장이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인데 다 연계 있는데 다 같은 통속인데 사실상 같은 연결 조직인데 법원과 중간선관위가 안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법원도 못 건드리고 국회도 못 건드리고 검찰도 잘 못 건드려. 영장 청구해봤자 법원에서 기각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선관위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 뭘로? 계엄으로. 계엄이 되면 이제 영장이 일단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게 아니거든. 영장 없이도 계엄 시에는 이 선관위를 체크할 수 있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렇게 김세환이라든지 이런 선관위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당 애들하고 무슨 티키타카를 했는지, 그래서 국힘에서 지금 차명폰으로 무슨 정치 장사를 했냐, 빨리 규명하라, 강력 반발하는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인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야,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야, 선관위 명의 이른바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자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도대체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 이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버 깔 수 있다 그랬는데 헌재에서 안 들어줬잖아요. 그 증거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장관급이야. 국회의원은 솔직히 차관급이거든, 급으로 따지면. 근데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 선관위가 아무리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갖다가 배제하라. 감사원이 선관위의 업무를 갖다가 감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증거조사를 신청했는데 이 모든 것을 기각하고 또 각하하고 안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도 말이죠, SNS에다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 등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한 감찰 대상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 이거 정말 말이 되느냐. 속거리 투표함으로는 또 선거 부실을 저지르고 가족 채용 비리, 그다음에 세금으로 비선전화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 인멸하고, 이런 자들이 처벌을 안 받고 이런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어딨냐. 우리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도대체 이런 자들을 믿고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별감사관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국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한통 속인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개헌 논의 시 선관위의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개헌하게 되면 헌재와 선관위는, 지금의 헌재와 지금의 선관위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폐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 헌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조직을 만들든, 아니면 선관위는 무조건 폐지하고 헌재는 둔다 하더라도 헌재의 어떤 그 구성과 역할과 책임과 의무와 이 권한을 모두 다시 한번 선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그 사무총장이 무슨 뭐 어디 모임의 사무총장이 아니에요.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 이 사람이 그야말로 비밀폰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인들과 거래를 했다.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어떻게 봐준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또 국회는 선관위는 안 건드리고, 선관위를 갖다가 빡치게 만드는 법 같은 거 안 만들고, 선관위는 그냥 아예 우리 안 건드릴게. 선관위를 갖다가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선관위의 의무를 강화시키거나 이런 법을 안 만들게. 걱정 마. 선관위는 또 의원님 지역구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강실업 TV입니다.